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채공화국 2기 상전화 한국 총부채 8,043조 5천억, 국민 1인당 채무 1억 5,500, 위기시 생존과 위기 극복, 부자의 길은 달러와 미국 우량 주식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달러 구입 기준과 달러 싸게 사는 방법, 그리고 생존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달러 시대원화, 1, 2년 이내 달러 35% 폭락 경고, 원달러 1149원, 원엔 1090원, 원유로는 1356원인데요. 자, 원달러 환율 1년 6개월 만에 1140원대, 연말 1120원을 갈 수 있다. 국가 기업 채무, 가계, 빚 합쳐서 모두 5천조 육박,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높지만요. 올 1분기 우리나라 국가 빚 4,700조, GDP의 2배 넘었다. 한국 국가 부채 폭등, 증가 속도는 OECD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은행 부채 2,414조 원에 달하고 있고 전년도보다 8% 증가했다. 자, 구멍 뚫린 나라 국감, 반시장 독재 채울 곡식마저도 없다라는 건데요. 자, 원달러 환율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6개월 만에 1140원대를 기록하고 연말에 1120원까지 갈 수 있다는데요. 달러는 투자가 아니라 안전자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달러의 투자는 미국의 우량 주식을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이뤄낼 수가 있고요. 달러는 경제위기 시 비로소 빚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경제위기 시는 달러가 빚을 발휘하게 되죠. 경제위기 시 한국 돈이 안전할까요? 미국의 달러가 안전할까요? 자,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한국 현재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안보의 상황으로 봤을 때 경제위기가 언제 어떤 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터질지 모르고, 또한 현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터져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 재추진 전문가들, 자, 현실성, 실현 가능성 낮아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유엔에다가 이렇게 종전선언을 이렇게 선언을 이렇게 연설하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 제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요. 자, 주한미군 감축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도 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자, 이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원 예결위원장 후보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 지지 서명, 가장 진보적인 매사추 프레슬리 의원도 서명 참여, 미 연방 의원 종전선언 결의안 지지 서명 확산 시작된 듯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이 가장 진보적인 버슬리 의원까지 이게 종전선언의 결의안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자, 이들을 방문한 이금주, 전승희 MA 한국평화 공동대표가, 자, 이들이 1년 6개월 동안 끈질긴 설득을 통해서 이렇게 지지를 이렇게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내용이죠. 자, 미 의회에서 종전선언 결의안 진전 없어 민주당 진보 의원 중심 지지 한계 이렇게 돼 있지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 전 고위 관리들 종전선언은 환상이다. 한미동맹 폐기의 구실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윤상현 의원은 종전선언 지지 시, 자, 종전선언 시 주한미군 존재의 명분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떠났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리라 봅니다. 미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 고위 관리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에 필요한 필요성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와 아무런 관계없이 공허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북한과 중국이 미한 동맹 폐기 주장을 힘을 실어줄 것이라면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선 훨씬 복잡한 조건과 절차가 따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자,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하원 예결위원회 랭킹 2위이자 차기 연방 하원 예결위원장 후보로 알려진 브래드 셔먼 민주 캘리포니아 의원이 7월 24일 지지를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셔먼 의원이 지난 7월 6일 하원 법사위원장인 제리 네들러 의원 서명에 의해서 44번째 지지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의원이 48명이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019년 2월 미 하원 로카나 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안이 HR 152는 그동안 미주 민주참여포럼 미국의 비영리 평화단체의 노력으로 한 명씩 지지세를 모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냉정히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MA 한국 평화 캠페인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노력을 기울여서 아이야 프레슬리 의원을 서명을 이끌어냈고, 프레슬리 의원은 6월 23일 마침내 한국 정전선언 결의안에 지지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MA 한국 평화 캠페인 이금주 보스톤 평화위원은 페이스북에 프레슬리 의원과 3번의 만남, 여러 차례 보좌관들과 방문, 또 미팅, 수십 통의 메일, 최근 화상 미팅까지 1년 6개월 동안 희망을 놓지 않고 꾸준히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과 평화단체들이 이처럼 끈질기고 지속적인 노력이 이제 그동안 대북 강경 입장을 취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을 선회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한국의 안전을 안이하게 생각할 때도 이 시간 누군가는 끈질기게 정전선을 이끌어내고 있는 무서운 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요. 자, 다음은 이제 달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는 자, 위기 시에 비로소 유력을 발휘하게 되죠. 자, IMF 때도 1,700원 선에 육박했습니다. 1,700원 선에 육박했죠. 그래서 위기 때, 자, 2008년 그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1,600~1,700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쨌든 위기 때에는 엄청난 유력을 발휘하는 것이 달러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1,142원 28전에 이르고 있는데요. 매우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달러 값은 폭등하고 실물 자산인 주식과 부동산은 폭락하게 됩니다. 경제 위기 크기에 따라서 주식과 부동산, 아파트가 최대 50% 이상 또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런 사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달러가 2배 오르고 주식과 부동산이 반토막 나게 된다면 결국 4배 이상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위기시 나와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낼 뿐 아니라 달러의 그 보유 규모에 따라서 나의 재산을 4배, 10배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경제 위기를 전제로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한국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위기 시 달러 가격 폭등, 실물 경제 폭락은 전 세계 어느 국가 경제 위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시야를 넓히고 달러를 보유한다면 각국 경제 위기 시 달러를 보유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기회를 찾아오게 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현재와 미래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되어서 경제위기, 금융위기, 디폴트 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좋은 가격으로 달러를 매입할 수만 있다면 현금화 자산은 언제나 원화 대신 달러를 보유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다.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을 이유가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달러를 보유하고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달러를 가지고 미국의 우량주를 매입하고 중장기 보유하는 것입니다. 미국 우량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 우량주에 대한 공부와 투자는 늘 필요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달러를 좋은 가격에 매입하는 것이고 경제 위기 시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큰 소득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지 못하게 되죠.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각 단계에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을 내리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달러를 효과적으로 싸게 구입하는 방법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구멍 뚫린 나라 국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반시장 정책으로 최후 곡식마저도 없다 이런 건데요. 국가 기업 가계 빚이 5천조 원을 육박하고 실제로는 6천조도 넘죠. 8천조 이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가파른 증가 속도는 10년 전 유럽 재정위기국 수준에 이미 필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국가 채무도 놀랍지만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놀랍습니다. 국가 채무가 일단 속도가 붙으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배가 되고 관리가 어려울 수가 있게 되는데, 국제 신용평가사가 당장 한국의 신용등급을 변화시키지 않았지만 국가 채무 비율이 향후 급증에 대한 위험을 이미 경고한 바 있죠. 그래서 46% 이상 됐을 때, 자,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미 그런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보면, 자, 2020년도에 벌써 46%를 지금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이게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35% 있던 것이 10%라는 것이 엄청나게 불렀고, 이것이 50%, 60%, 70%, 80%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증가 속도라는 것인데요. 자, 한국은 40%대에서 80% 가는데
불과 9년밖에 안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도, 2배 가는데 16년 걸렸고, 2배 거의 덜죠. 미국은 28년 정도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급격하게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표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급하게 이렇게 오르고 있는 한국의 채무,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 문제는 총부채 비율의 가파른 상승인데 BIS 43개 회원국 중 OECD 소속 28개국의 2017년도부터 올해 1분기 동안의 부분별 GDP 대비 부채 비율 증가폭에 대한 순위를 매긴 결과 대한민국 증가폭은 25.8%, 칠레 30.5%에 이어서 두 번째로 증가 속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자, 칠레 다음 전 세계 두 번째로 증가 속도가 높다. 무서운 현실을 우리가 충분히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경제 주체 분별 부채 증가폭이 순위는 가계가 유리, 기업이 비금융, 3위 정부가 4위였고 우리나라 정부도 만만치 않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 1사분기 총부채가 4,685조 5천억에 달하면서 국내 총생산 2.4배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자, 국내 총생산 열심히 모든 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한 그것에 2년 반 동안 쉽게 말해서 전체를 해도 전체 채무를 갚지 못한다는 무서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2위를 기록하고 있고 급속한 재정 건전성 악화와 금융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국이 칠레가 1위고 한국이 2위죠. 그래서 거의 정말 전 세계 유리를 차지할 수 없는 증가폭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보다도 단연코 앞서는 칠레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도 대부분 다 기축통화국인데요. 한국이 정말 비기축통화국이면서 엄청난 속도로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기억하고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정부와 가계 기업이 우리나라 3대 경제주체의 빚이 5천 전에 육박했다고 국회 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이 10월 5일 밝혔는데 국내 총생산의 2.5배에 해당되는 규모고, 자, 기획재정부 차장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 의원이 기재부와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가 채무는 2,198조, 가계부채는 1,600조, 기업부채는 1,118조로 집계됐고 합계는 4,916조 원이고 공식 국가 채무인 728조 8천억, 자산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되는 공공기관에 짊어진 부채 520조 1,000억과 연금충당금 부채 944조 2천억을 합쳐진 것이고, 이들을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채는 2,198조 1천억 원으로 GDP의 114%에 해당되고 국민 1인당 4,251만 원 꼴인데, 2019년도 가계부채 1,600조 3천억 원으로 GDP의 83.4%에 달하고 1인당 3,095만 원 꼴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리가 터졌던 2008년 723조 5천억에서 5년 뒤 2013년 1,019조 원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고 이후 급증세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기업부채는 지난해 1,118조로 GDP의 58.3%를 차지하고 기업부채는 2013년도 705조 8천억에서 2010년도 871조, 2018년도 1,026조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가계와 정부 기업이 눈덩이 빚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10월 18일 전국경제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주체별 GDP 부채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분기 총부채는 4,685조 5천억 원으로 정부, 가계, 기업 3대 부분 합쳐서 국제결제은행이 추정한 올 경상 GDP의 2.4배를 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조사는 한경영이 B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분별로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빚이 821조, 가계가 1,843조, 기업이 2,021조고 올 1분기 기준 GDP 총부채 비율의 절대 크기는 OECD 28개국 중 19위고 기축통화국인 미국, 유럽 평균보다는 약간 낮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약 944조에 이르는 연금 충당 부채, 금융기관 부채 2,400조가 빠져 있고 이를 더한다면 한국의 총 부채는 8,00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 1인당 채무액은 1억 5,500에 이르고 있는데요. 자,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1억 5천여 이상의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빚을 지금 껴안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은행 부채가 엄청난데요. 자, 은행 부채가 이제 2,414조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매우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부채가 이렇게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계, 기업, 정부 부채가 많아지면 경제 성장력이 저해되고 또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재정, 금융위기로 전이될 위험성이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달러를 가장 싸게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수수료가 아니라 환율일 텐데요. 자, 달러를 바꿀 땐 은행 가지 말고 앱으로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달러를 가장 싸게 구입하는 방법은 수수료가 아니라 환율이라는 것입니다. 환율이 낮은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각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이체 서비스 중 상한 하한 환율 지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은행에서 제공하는 자동이체 서비스 중 상한 하한입니다. 하한 환율 지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구간에 도달을, 이 구간 이하로는 이제 이하 때 더 구할 수 있고, 이상 때는 이제 사지 않는 그런 것을 정지되게 돼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 필요한 자기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매우 탁월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꼭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는 고객이 지정한 상한 하한율을 이상으로 오를 경우에는 자동이체가 일시 정지되고, 고객이 지정한 하한 환율 미만으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미리 고객이 지정한 베이스만큼 자동이체 증액이 적립되는 서비스로 이를 활용한다면 환율 변동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목표 환율에서 추가 매입도 가능하고요. 자동이체는 매월, 매주, 매일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 서비스, 상한, 하한 환율 지정 서비스를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매우 탁월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요. 자, 경제생활에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이고 유용한 앱은 바로 마이뱅크가 되겠는데요. 마이뱅크에 대해서 보면은, 자, 마이뱅크는 그야말로 모든 기능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은행별로, 가장, 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이 싸고, 또 금리가 높게 맡길 수도 있고, 예적금을 할 수도 있고요. 환율을, 어디가 제일 싼지 이런 것들을 직접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접 한번 시간을 내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리를 보면은, 자, 금리가 어디가 제일 싸냐면은 이제 새마을금고로 비교할 수 있고 전체 비교할 수 있겠죠. 자, 금리가 제일 높은 데가 새마을금고 서울축산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12개월 맡겼을 때 얼마를 받을 수가 있다. 할 수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유적금, 적립금을 적금을 했을 때 어디가 제일 싼지 비싼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율을 보기로 했으니까 환율에서 미국의 달러를 어디서 제일 싸게 살 수 있느냐. 지금 보면은 보시다시피 베스트는 신한솔이네요. 환율은 1144.9원이고 전략은 20원이 되겠습니다. 전략률은 1.73%네요. 그래서 다음은 리브뱅크가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다 직접 확인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도 다 가까운 환전소도 확인할 수 있고 전략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모든 것들이 이하나 다 됩니다. 예나 할 거 없이 다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도 되고요. 그래서 모든 기능들이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활용하셔서 좋은 기능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마이뱅크는 매우 탁월하다. 직접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거저거 눌러가지고, 자, 적금을 하든지, 가장 싸게 이 대출을 받든지, 또 달러를 가장 싸게 이렇게 사든지, 모든 기능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마이뱅크는 매우 탁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달러 바꿀 때 은행 가지 말고 앱으로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은행에 가보면은, 리브라든지, 송금 서비스 소스라든지, 이런 각각, 은행별로 각각, 앱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가서, 직접 인터넷을 두셔도 되고, 은행 가시면 또 확인하시고,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자,
그 앱으로 했을 때 90% 정도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서비스. 또 소액 환전 수수료는 모바일 금고라든지 인터넷 신청이 가장 저렴하고 대부분 시중은행은 모바일 인터넷 환전 신청 때 주요 통화는 최대 90%까지 수수료 깎아주는데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어도 환전 신청이 가능하고 수수료 혜택에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환전 역시 최대 90%까지 할인이 가능한데 그러나 대부분 타행 인터넷 뱅킹 이용자만 신청할 수 있고 환전 액수, 실적, 추가 상품 등 가입 등 조건을 충족해야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으로 환전을 미리 신청하면 지정한 날짜에 지정한 영업점에서 돈을 찾을 수 있고 다만 최소 신청 금액과 최대 신청 금액이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 당일 수령이 불가능한 은행도 있으니까 유의를 해야 되고 어쨌든 공인증서 없이 타행 고객에게도 혜택이 제공되는 모바일 인터넷 환전의 경우 하루에 최대 신청액은 100만 원 정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최소 환전 금액도 50에서 300달러로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인증서를 거쳐서 은행에서 인터넷 환전을 신청하면 최대 하루 500만 원 내지 5천만 원까지 환전이 가능합니다. 직접 확인해 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한우리은행 신청 다음 날부터 하나금융은행은 신청 당일에 수령할 수 있고 가장 싼 환전처는 모바일이 되겠고 발품 파는 시간과 교통비도 절약할 수 있고 다만 하루에 최대 환전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액 환전의 경우 여러 번 환전해야 하고 환전한 사이에 환율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고액 환전에는 혜택을 주는 인터넷 창구를 활용한 방법도 인터넷과 창구를 직접 같이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앱을 통해서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저렴하다는 것이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을 각자 기준을 가지고 환율이 낮을 때 최대한 달러를 확보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저희 달러 매입 기준은 평상시는 1150원 이하, 위기시는 1200원까지입니다. 아울러 달러 확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미국의 우량 주식을 확보하는 것이고 보유하는 것이죠. 각자 기준을 가지고 각자 현금화 자산 중에서 달러의 매입 비율과 미국 우량 주식을 구입하는 기준을 정해서 행동에 옮기신다면 위기시에 자기와 가족을 보호하고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고 부자의 대열에 진입하는 상당히 좋은 결실을 여러분이 맺게 되리라고 봅니다.